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 테넥스 주식회사의 이지구 대표입니다. 저희 이창수 박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디벨로퍼 스쿨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경매 경험도 많으시고 재건축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정작 이 건물들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 수 있도록 실현시키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동산 개발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우선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토지를 소개해주는 브로커한테 토지 소개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업성 검토가 끝나서 보고서가 시공사끼리 아니면 시행사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돌아다니는 그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생소하긴 한데 직접 서울시 내에 있는 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땅을 찾는 방법인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브로커한테서 토지를 소개를 받게 되면 단점이, 이분들은 이게 부동산 개발이 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시행사가 토지 소개를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검토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가설계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해서 분양성을 검토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요. 그 대신에 장점은 정말 많은 땅들을 소개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사업성 검토가 끝난 토지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 보고서가 돌아다닌다는 거는 이유가 간단하죠. 이게 사업성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건데, 이창수 박사님께서 직접 시행을 하셨을 때 대부분 이렇게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서가 돌아다니는데 이 부분을 고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그걸 고치셔서 수익률을 상당히 끌어올리셔서 성공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땅을 찾는 건데요. 이 넓은 서울 땅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 만한 땅을 찾는 건가, 뭐 부동산에 나와 있지도 않는 땅을 어떻게 사는 건지,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이거 파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원하는 조건값에 해당되는 토지들만 쪽집게처럼 뽑아내서 그 데이터들을 갖고 수지 분석을 돌려보고 사업성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 그 토지에 가서 주인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매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토지를 찾는 방법이나 시장 조사 그리고 수익성 검토 같은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현장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토지는 신림동에 있는 땅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연립주택이 이미 들어서 있어요. 근데 개발을 하려면은 땅이 깨끗하게 모두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매입을 할 거냐, 땅을. 이 자세한 내용은 이창수 박사님께서 코엑스에서 강연을 하신 게 있으셔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를 설명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토지가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토지가 왜 사업성이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사업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연립주택은 지금 건축된 지 41년 됐고 곧 42년 차가 돼요. 그리고 세대수는 16세대이고 모두 다 평형대가 똑같다고 지금 서울종합정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토지는 300평 조금 넘고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은 신축을 하게 되면 200%까지 찾을 수 있는데 현재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은 80%밖에 안 돼요. 이것도 상당히 유리한 건데,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억 4천만 원에 한 세대가 거래가 됐어요. 지금 설명드린 하나하나 뭐 토지 평수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건축연도 이 하나하나들이 저희가 선호하는 조건값들을 설정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찾아낸 게 이 토지거든요. 근데 이 조건값들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이 된 지 41년이나 된 건축물을 왜 저희가 선호를 하느냐?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부동산 개발을 하신 디벨로퍼 존 맥넬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책을 쓰신 걸 보면은 토지를 파는 사람들은 다음 네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네 가지가 단어가 다 영어로 D로 시작을 해서 4D라고 하는데 Death, Divorce, Disaster, Dissolution 이렇게 네 가지인데 죽음이 있거나 재앙이 있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동업 관계가 깨졌거나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토지를 파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40년 이상이 되다 보면 안전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정말 높아요. 건물 노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에 큰일이 날 수가 있고 죽음까지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40년 이상이 되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토지 주인분들께서 파실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지금 저희는 찾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세대수가 16세대인 거를 알고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세대수가 60세대인데를 토지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토지 작업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세대 미만인 곳이 더 훨씬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이렇게 낮은 걸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건축 연도랑 세대수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듯이 토지 평수나 뭐 다른 조건값들을 저희가 정한 이유도 다 각자 깊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는 이제 교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정한 조건값들을 정해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넣으면 이렇게 쪽집게처럼 저희가 원하는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찾았는데 결국에는 수익이 얼마가 남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창수 박사님께서 코엑스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보다 어느 정도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경우에는 20% 더 비싸게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019년 7월 15일에 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는데 그게 역사상 제일 비싼 거래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20% 인상을 하면 세대당 가격을 2억 8,800만 원으로 잡는데 그러면 세대수가 총 16세대니까 총 토지비 매입가는 46억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건설 비용이라든지 설계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넣어서 수지 분석을 돌려봤을 때 수익이 한 23억 정도 남는다고 하거든요. 16세대 사서 시행을 해서 비록 규모는 300평밖에 되지는 않지만 수익이 뭐 20억 정도 이상이 남는다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어떻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땅을 찾는지 전반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림동 현장을 방문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할 만한 땅을 처음부터 어떻게 찾는지 차근차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실거래가를 공개를 전부 다 하는 건데요. 오래된 연립주택을 매입하는 게 상당히 용이하고 편하기 때문에 우선 연립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신림동 땅을 봤었으니까 저희가 신림동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서울시 그리고 관악구 신림동을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 왼쪽 아래 검색 결과에 모든 연립주택 주소와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눌러보면 여기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 금액, 층수, 건축연도 이렇게 자세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뭘 하는 거냐, 저희는 이걸 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은 쓰진 않는데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손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신림동 120-4번지인데 지금 최근 거래가 2019년 2월에 전용면적 36제곱미터에 거래 금액이 8,9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엑셀에다가 하는 겁니다. 엑셀 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까 전용면적 이런 데이터들을 긁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주소를 다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거래가가 하나가 더해졌죠. 그러면은 이거를 노가다로 전부 다 긁는 거예요. 동마다.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모든 실거래가들을 이렇게 쫙 긁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전부 다 긁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년도 2006년부터 저희는 긁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실거래가를 이렇게 다 긁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 연도가 40년 이상은 돼야 매입이 쉽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건축 연도를 필터를 걸어서 40년 이상 된 것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 나이가 40년 이상이 되려면 건축 연도가 1979년 이전이어야 되니까 1979년 이전 것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40년 이상 된 것들만 쫙 나오게 되죠. 이게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옆에 보시면 이게 거래 연도인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거래된 게 중복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건축 연도를 이렇게 거릅니다. 그 다음에 겹치는 주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렬을 해놓는데, 겹치는 것들은 다 지우고 고유 주소들만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이 많은 주소들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이 주소들을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토지 정보라든지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현장도 여기에 나오는데, 신림동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종합정보가 뜨는데요. 종합정보는 뭐 토지정보라든지 건축물 정보 전반적인 것들 간단하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저는 보통 토지정보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평인지 우선 1004제곱미터니까 300평이 조금 넘고요. 건축물 정보가 있는데 가동과 나동이 있습니다. 가동에는 10세대가 있고 나동에는 6세대가 있으니까 총 16세대가 있는 거고요. 사용 승인 일자를 보시면 78년도 41년이 됐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전유부라는 게 있는데 각 호마다 전용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01호를 보면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여긴 전에 확인을 했는데 다 아예 동일해요, 전용 면적이. 그래서 가동, 나동 16세대 모두 전용 면적이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보통 신축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주차장 대수라거나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건 하도 오래됐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예전에는 기입을 안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 중요한데, 이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1종인지 3종인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2종을 제일 선호하고 있어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하이라이트를 한 것들을 저는 다 엑셀 파일에 넣어서 정리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면적이라든지 세대수 16세대,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긁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엑셀 파일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웹사이트랑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한 곳에 정리를 해둔 건데요. 맨 위를 보시면 주소, 토지 면적, 총 세대수, 사용 승인일자 이렇게 있죠.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토지 면적, 총 세대수까지는 간단하고요. 사용 승인일자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토지역지구랑 다른 지역지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토지역지구 안에 이게 몇 종인지, 제2종일 수도 있고 1종일 수도 있고 준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옆에 보이시는 용적률이 달라지거든요. 2종 같은 경우는 서울시 내에서는 용적률이 200%까지 가능하고, 아래 보이는 150% 같은 경우는 제1종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가 용적률을 이렇게 넣어 놓고요. 다음은 연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면적은 이제 건물 바닥 면적이 총 몇 평인지, 그런데 여기 적어 놓은 연면적은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저희가 새로 지었을 때 연면적을 몇 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식이 간단한데 토지 평수 곱하기 용적률을 하면 연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연면적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최대한 이 연면적, 최고 연면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대략 예상을 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래가의 20% 정도 더 비싸게 산다고 우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린 게 2017년도에 한 세대 7,500만 원인데 20%를 더하면 9천만 원이 되고요. 총 16세대가 있거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면은 9천만 원 곱하기 16세대를 하면 이 토지 매입가, 물론 연립 매입가이긴 한데 어차피 저희는 철거를 할 거기 때문에 토지 매입가가 총 1억 4,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지 매입가를 예상을 잡고요. 그 후에 또 중요한 게 그럼 이거를 샀는데 그 주변에 대충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또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인근에 있는 연립 빌라들을 실거래가를 전부 다 또 긁어서 그 주변에 평균 얼마인지, 평균 평당 2,845만 원에 분양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전용 평당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갖고 간단하게 기초조사표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모아왔던 데이터들을 보고 이 사업지가 수지 분석했을 때 괜찮을지, 수익이 나올지 간단하게 조사를 하는 표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걸 기초조사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았던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인근 경제상품 현황이라는 거는 이 신림동 인근의 전용 평당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도 평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형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조사를 했고요. 전용 평당 전세 가격도 얼마인지, 그래서 전세가율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지 분석을 하는데 여기 안에 수식이 다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설명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그래서 총 매출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매매 가격 얼마인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건축비 있고 부대 비용, 금융 비용, 설계비.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큰 수지 분석, 엄청 세세한 수지 분석에 있는 그 수식들을 이 한 셀에다가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아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 결국에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수익인데 수익이 23억이 남는다고 하고 수익률은 21%라고 합니다. 그리고 ROE를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비용이 총 토지비의 20% 정도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금액이 좀 높이 잡아놓은 건데 그래도 저희가 투입한 비용에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번다. 근데 처음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세대수가 16세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시공 기간 한 6개월 정도 잡고 토지 작업 기간 한 넉넉하게 한 2년 정도 잡는다고 하면 자본금 대비 최소 2.5배 정도는 벌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 아닌데 꽤 괜찮은 사업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현장에 가서 현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현장을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찾게 됐는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찾았는지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땅을 어떻게 찾아갖고 무작정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갖고 정말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이 어떤 건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